안녕하세요. 음악이론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음악의 3요소, 음악의 4요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절대음감과 상대음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글을 모르면 문맹이라고 하고 음을 모르면 음맹이라고 했습니다. 음맹이라는 것은 어떤 악보를 보고 그 음의 높이나 아니면 그 음의 리듬이라든지 그 음의 어떤 피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은 결국은 시창과 청음이 되겠죠. 시창이라는 것은 악보를 보고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읽어내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청음이라는 것은 그 음을 듣고 정확히 도인지 레인지 미인지 알아맞추는 것을 청음이라고 합니다. 시창과 청음에는 이 절대음감과 상대음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절대음감이라는 것은 그 음이 도인지 레인지 정확하게 선천적으로 다 알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절대음감이라 하고, 상대음감은 절대 그 음의 절대치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기준점을 줬을 때 그 음에 도를 준다면 도의 레를 알아낼 수 있고 도의 미를 알아낼 수 있고 도의 파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을 상대음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꼭 절대음감이 음악가가 되는데 꼭 필수적인 요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중에 모차르트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슈마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정말 세계적인 천재적인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절대음감은 가지고 있으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 절대음감은 보통 가지고 태어나거나 또는 어려서 5세 이전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 생각나는데요. 제 제자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2 때쯤인데요. 그때 음악을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하는 중에 피아노를 좀 쳤다고 해서 피아노를 치게 했고 했는데, 피아노 실력이 그다지 그렇게 어려서부터 치긴 했지만 신체적인 조건도 그렇고 그렇게 피아니스트로 성장하기는 너무 늦기도 했고 이렇게 좋은 체력적인 거 어떤 피지컬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그 음감 테스트를 냈는데, 놀랍게도 그 친구는 기본적인 어떤 그 단선율 뿐만이 아니라 화성 2개, 3개, 4개의 음을 같이 동시에 쳤을 때 도, 미, 파, 샵, 솔 이렇게 있다면 도, 미, 파, 샵, 솔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을 보고 그 친구에게 작곡을 권해서 결국은 이제 작곡과에 간 일이 있는데요.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으면 음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상대음감을 통해서 그 음에 대한 어떤 피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시킨다면 음악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상대음감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치의 어떤 음을 주고 그 음에 맞춰서 도의 레를 찾아간다든지 도에서 미를 찾아간다든지 하는 것을 상대음감이라고 합니다. 그 피치를 알아내고 음을 알아내는 것은 보통은 우뇌에서 활동을 합니다. 우뇌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음을 알아내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음악가들은 우뇌보다는 좌뇌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뇌에 그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들을 수 있는 그 기능에 좌뇌의 분석적인 기능이 합쳐져서 음악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피아노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피아노의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음을 들려주고 그리고 나서는 피아노를 보지 않고 자, 여러분들 어떤 음을 쳤죠? 어떤 분들은 맞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틀리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전체 말고 이 음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친다면 아마 여러분들 거의 다 맞추셨을 겁니다. 미에서 자, 이렇게 음의 개수가 적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맞추기가 쉽습니다. 네, 우리는 피아노를 들으면서 그 피아노의 소리가 무슨 음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보통 4개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잘 맞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5개 이상의 음을 듣고 맞출 때는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반절도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음을 정확히 알고 듣거나 그리고 보거나 보고 읽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음의 피치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그 음의 피치를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많은 음이 아니더라도 도와 레, 도와 미, 도와 파, 도와 솔 이런 식으로 3개, 4개, 5개 이렇게 늘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훈련하다 보면 절대음감은 아니더라도 상대 창이나 청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시작해서 문맹과 음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음맹이 되지 않으려면 이 상대음감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음악을 많이 듣거나 그리고 피아노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알아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그 상대음감은 키워줄 수가 있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면 시창이나 청음의 어떤 교본을 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상대음감과 절대음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상대음감과 절대음감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음맹에서 탈피하셔야만이 음악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